네, 안녕하세요. 엔터아츠의 박찬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과 인간 음악가들이 협업한 그런 음반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터아츠는 예술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기술에 관심 있는 뮤지션들과 K-팝 기획사를 운영해온 기획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이고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음악 생성 기술 외에도 앞서 발표해 주셨던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여러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직접 실험하고 시장에 선보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나누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음악 대중음악을 작곡을 전공을 했고 과거에 K-팝 기획사를 설립해서 아이돌을 제작하고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유행할 때쯤 한 음악인 선배가 인공지능이 이제 음악을 만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인공지능 예술 영역까지 들어오나 음악인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비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구글링을 해서 그 당시 인공지능 음악으로 글로벌 탑 수준이었던 영국의 주크덱이라는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쓰고 그 프론트 데스크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갔었는데 창업자들과 되게 오랜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들도 뮤지션이었고 누구나 음악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툴을 뮤지션들이 함께 만들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저는 어차피 미래에, 지금은 현재죠.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면 먼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주크덱이라는 회사와 공동 사업을 하게 된 게 처음 인공지능 음악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입니다. 저희 2018년도 본 사업을 런칭하고 한 5년 정도가 지금 흘렀는데요. 저희 인공지능이랑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첫 쇼케이스 때 어떻게 거의 첫 케이스일 텐데 인공지능과 첫 협업,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했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소스는 밝은 느낌을 위해서 클럽 벨 소스로 교체를 했고요. 추가로 통통 튀는 리듬을 추가했어요. 리듬 터셔도 돼요. 이 아래에 피아노로 그 인공지능의 코드를 연주합니다. 이제 우리들만의 감성이 좀 생긴 거예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점점 디벨롭을 시키면서 더 강렬하게, 신나게 뭔가 뛸 수 있는 그런 흰사이드 후까지. 네, 이후 2020년 인공지능과 협업한 음악으로 데뷔한 가수가 있습니다. 하연이라는 친구인데요. 뮤직비디오를 한번 우선 감상해 보겠습니다. 본 음악은 그때 당시 아이튠 월드와이드 차트 한 100위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저 인공지능 음악으로 데뷔한 첫 가수라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My eyes on you. They don't understand. They don't understand. 자기 우리들 뿐이야 you. They don't understand. They don't understand. Love is stuck and love is blind. 네, 그리고 2021년 이제 인공지능과 협업한 음악을 NFT화하고 그때 당시에는 메타버스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알트스페이스 VR이 시범 케이스로 그 틀에서 메타버스 공연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짧게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머금고 두 번 모으면 고마운 기분이 I feel our dreams shining in us. 네, 그해 지금까지 총 79곡, 41개의 K-팝 음반을 저희가 인공지능 생성 음악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발매했고요. 약 한 1000곡 조금 넘게 다양한 장르의 배경음악을 발표했고 저기 보이는 이터니티라는 가상 아이돌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가상 아이돌의 인공지능 생성 음악을 활용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등 좀 많은 컨텐츠를 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음악은 앞에 그 발표하셨던 분처럼 그 회사처럼
우선은 보컬이 없는 인스트루먼트, 반주, MR, 뭐 그 배경음악을 생성하는 것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 악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 파일을 생성하고 그 미디 파일이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DAW에서 프리셋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저희 그 가상 신디사이저 그 사운드로 연주가 돼서 BGM으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인공지능 생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파일을 가지고 인간 작곡가들이 이를 편곡하고 재가공하고 완성도 있는 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존 인공지능과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음원은 인간 작곡가들이 그 사람 작곡가들이 재편곡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이 사실 저희가 겪었던 건 작곡가들의 창의성을 좀 박스에 가두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패턴 그리고 규칙 그런 밑그림들이 미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거기에 색칠만 하는 그런 역할이 느껴져서 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의 완성도 있는 K-팝 곡을 만드는데 그런 프로세스에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대중음악계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인공지능은 뭐 좀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배경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에 만들어낸 음악과 최근에 만들어낸 곡을 아주 간단하게 좀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만들어진 음악은 방금 들어보셨던 하연의 데뷔곡 Eyes on You에 사용된 인공지능 음악 생 버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퀄리티는 지금 좋아졌지만 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배경음악만으로 저희가 사업화하는 것은 사실 좀 저희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번 찍으면 음악을 그 분위기에 맞게 넣어주는 앱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뭐 유튜버 분들의 배경음악, 그다음에 좀 로우 버젯 게임이나 드라마 등에 필요한 음악을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도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음악 콘텐츠로 이렇게 사업 모델을 만들면서 저희가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전하던 과정에서 좀 얻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들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좀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음악 자체 판매, 음악 자체만으로 어떻게 그 사업화가 돼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란 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감성 그리고 문화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을 구매하는 이유는 오직 음악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수의 그 아티스트의 이야기, 메시지, 그리고 노래, 뭐 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담아낸 영상 그리고 공연 뭐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되는 감성 그리고 에너지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저희는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생성 기술을 구현하고 대변하는 가상 음악인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탄생했고 지금 한 10만 명 정도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공지능 캐릭터로서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외부 아티스트들이 이 에이미문이라는 현상, 이 인공지능 음악을 만들고 K-팝에 왔다 갔다 거리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작품화시켜서 그려내고 있고, 뭐 음악으로 세상을 구한다, 뭐 이런 세계관이랑 스토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상 아이돌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들의 음악을 인공지능이 만들더라도 지금까지는 트랙만 만들었을 뿐이고 노래는 사실 저희도 사람이 대신 부르기 때문에 부른 사람의 정체를 좀 최대한 가리고 음원들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톤보다는 뭐 그렇지만 최근 저희가 여러 명이 녹음한 그런 보컬 파일들을 분석하고 이를 합성해서 노래하는 보컬을 저희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이 모델은
그래도 가수들 어떤 보컬의 세부적인 보컬 테크닉까지 학습을 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고 인간이 부른 듯한 보컬을 생성합니다. 인공지능 작편곡 기술로 생성된 트랙에서 이렇게 멜로디 라인을 미디 파일이나 악보로 뽑죠. 그리고 가사를 입력하면 이렇게 노래하는 보컬이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생성된 보컬과 생성된 트랙을 합치면 그때 이제 완성된 K-팝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보컬을 한번 우선 들어보고 보컬과 트랙이 합쳐진 음악을 한번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은 6월 달에 발매할 예정입니다. 반짝거리곤 해요. 널 보탬이 된다면 영원히 빛을 낼래. 반짝거리곤 해요. 널 보탬이 된다면 영원히 빛을 낼래. 앞선 케이스와 같이 사람과 유사한 이런 보컬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멜로디에서 함께 부르는 코러스 라인은 잘 들리진 않았겠지만 인간의 성대로는 그걸 리듬이나 어떤 그런 영역을 부르기 불가능한 라인으로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생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누구나 K-팝 음악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인간이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를 가창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까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다면 아마 K-팝 필수 컨텐츠인 뮤직비디오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뮤직비디오를 한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감정을 담을 캐릭터를 만들고 음악 싱크에 맞춰서 노래하는 모습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좀 실험 중에 있어서 노래를 립싱크하는 정도의 영상만 상상할 수 있지만 곧 여러 캐릭터들이 음악에 맞춰 댄스하는 영상까지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바라는 것들 내가 이루게 해주면 멈춰있던 나의 하늘 안에 바람이 돼주세요. 그대 소원했던 꿈 내가 이루게 해주면 지게도 다시 옹기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네, 이제 뭐 작업실에서 음악 작편곡 하지 않고 녹음실에 가서 노래하지 않아도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굳이 촬영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트랙, 노래 그리고 사진 한 장으로 저렇게 나왔는데요. 뮤직비디오, 캐릭터까지 생성하는 컨텐츠를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아마 선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음악 컨텐츠의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는 곧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최근 유행한 렌사 같은 회사들은 뭐 내 사진 한 장 입력하면 인공지능 여러 아바타 사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런칭해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몇 장의 사진과 그다음 음성, 텍스트 정도로 인공지능이 그 대상의 모습을 미적으로 좀 더 묘사하고 그에 맞는 노래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서비스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아주 작은 비용으로 컨텐츠의 사용권 그리고 소유권까지 제공을 사용자가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되게 쉽게 자신만의 음악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역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회사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후면은 여러 크고 작은 회사에서 더 나은 컨텐츠 서비스를 런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대한 양의 대중음악과 영상 컨텐츠가 생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컨텐츠 창작과 소비 방식은 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창작 그리고 음악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살짝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작곡이라는 개념과 그 행위가 어떻게 정의되고 변화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대부분 K-팝 음악을 컴퓨터에서 작곡을 해서 만들죠. 스피커를 통해서 미리 들어보고 샘플 골라 조합하고 그렇게 해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리듬도 만들어주고 예전에 뭐 바하나 베토벤 그런 작곡가들은
이런 작곡을 아마 작곡이란 행위로 인정하고 이걸 작곡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마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의 작곡가들은 이렇게 상상하는 음악을 악보 음표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연주자들이 초연할 때야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게 작곡이란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 같은 경우 뭐 다른 클래식 어떤 많은 작곡가들이 악보랑 연필만으로 1시간 넘는 오케스트라 곡을 여러 곡 만들었고 바하는 1000곡이 넘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현재 작곡가들도 인공지능을 사용해 아주 간편한 방식으로 작곡하는 미래의 작곡가들을 우리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작곡가들이 우리를 본다면 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작곡했구나 하며 우리를 보고 경이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뭐 손가락 까딱하면서 하루에 1000곡 만드는 이 행위 자체가 뭐 작곡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창작 그 자체와 창작자 역할에 대한 변화가에서는 저희가 얻는 게 있고 잃는 것이 존재할 겁니다. 무엇이 변화하게 될지 몇 가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인공지능 활용해서 창작자들이 직면할 변화 중 가장 뭐 크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감정이 덜 담긴 음악의 생산일 것입니다. 인간은 직접적인 감정과 그에 대한 표현 과정을 거쳐서 음악을 이때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음악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생성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패턴을 파악하고 그 해당 패턴에 따라서 음악을 생성합니다. 뭐 이로 인해 그 뮤지션이랑 창작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혹은 감정을 담아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에 담겨 있는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조합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성 표현보다는 선택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뮤지션들이 모여서 뭐 잼을 하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뭐 짜릿한 순간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개성이 각기 다른 뮤지션들이 한번 모여서 뭐 녹음실이나 연습실을 가서 근데 의견 충돌로 인해서 뭐 연습이 캔슬되거나 음악이 잘 안 나오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도 자신의 음악 데이터를 아주 손쉽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한국의 60대 전문 음악인과 미국의 음악을 모르는 뭐 대여섯 살 유치원생이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회사의 툴을 사용해서 음악 데이터를 공유하고 듀엣곡을 완성시키는 뭐 이런 협업이 가능해질 겁니다. 최근에 며칠 전이죠. 그 한 틱토커가 드레이크랑 위켄드 보컬을 이제 인공지능 생성했는데 그걸 음반을 발매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슈가 돼서 다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내려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그라임스라는 그 캐나다 가수는 이제 나의 보컬은 누구든지 맘대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라. 그러고 내가 50% 50% 수익을 나눠줄게.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음악의 새로운 협업 케이스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5명이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아바타 이렇게 아이돌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 댄스, 뭐 가상기획사 통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창자는 직접 본인의 성대로 노래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보컬 생성 툴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창자로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춤도 안 추고 연기하지 않아도 가수, 배우가 좀 손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 작년에 저희 뭐 제페토에서 4인조 아이돌 만들고 발매한 뭐 음원의 뮤직비디오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뭐 B급 영상 같아 보일 수 있긴 한데 그 뒤에 춤추고 있는 많은 캐릭터들이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 출연 오디션을 보고 전 세계에 있는 뭐 제페토 사용자들한테서 뽑은 그 캐릭터들이 직접 출연한 거고요. 저 캐릭터들이 이제 뭐 실제 사용자들의 아바타이고 함께 모여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너무 많은 음악이 생성돼서 뭐 저작권이란 개념을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음악에 대한 가치가 너무 하락해서 뭐 식당 가면은 저희 제공해주는 물처럼 음악이 무료가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 만든 음악이 그리고 뭐 가상 가수의 가상 굿즈의 필수 아이템 같이 뭐 끼워져는 정도가 될 수도 있는 불행한 미래도 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방대하고 보편화된 음악을 대량 만들어내겠지만 뭐 우리 같은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더욱 좀 세분화된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입력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음악의 구성 요소들 좀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툴들이 개발될 거고요.
뭐 어떤 회사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와 음악의 협업 그리고 공유를 위한 툴을 만들어낼 거고, 어떤 회사는 블록체인으로 한 음악의 구성 요소별 소유권, 정보 관리하고 그 권리도 보호하고 공유 수익도 분배하고 인공지능 음악과 가상 뮤지션한테 뭐 라이센싱 발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또 그런 분야도 뭐 새롭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좀 더 발전함에 따라서 음악 창작에서도 좀 더 다양하고 진보된 기술들이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미디, DAW 같은 아주 좀 전통적인 툴에 익숙한 음악가들도 이런 인공지능 생성 관련 툴을 이제는 좀 사용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기 잘 연주하려고 미디 편곡 잘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갈고 닦았던 것과 되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해야 될 일이 단순히 뭐 기술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인지도 판단하고 트렌드 감지하고 예측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이런 재능 같은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다루냐가 좋은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이 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프로트리라는 디지털 오디오 플랫폼이 막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뭐 아날로그 녹음을 다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 고등학교 때인데요. 그 한 믹싱 엔지니어께서 프로트리는 절대 이거 최상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녹음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 MP3가 나왔을 때도 웨이브와 비교시 저희 음질이 약해서 보편화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뭐 현재 음악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 하나의 툴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음악 창작자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써야 하는 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한 개인이 현재까지 인공지능 음악 생성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을 사용했고요. 사운드 제너레이터라는 어떤 그 소리를 생성하는 걸 직접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패턴을 생성해서 미디가 아닌 웨이브 파일을 직접 자동으로 생성하게 만든 툴인데, 이게 좀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툴을 공부하고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음악 제작 스테이션을 아예 만든 케이스로 새롭게 저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뮤지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